극한 상황 속에서도 따스한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오유건 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두 나그네. 습작을 준비하는 예비작가 여러분들께 영감을 주기에 충분한 단편입니다. 두 나그네 시작합니다. 황혼이 내리는 외딴 산길을 두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다. 신장로를 가운데 끼고 한 산엔 길 이편으로 또 한 산엔 길 저편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걷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곳에서 나서서 한 곳으로 가는 동행은 아닌 듯했다. 그중 한 산엔 키가 설멍하고 나이가 50대살쯤 나보이는 중노인으로서 흰 보시 두루마기에 감빛 중절모를 쓰고 한 손에 조그만 괴나리 볼을 들고 있었다. 게다 크고 가무잡잡한 얼굴엔 어느덧 나룻이 한두올 새어 있었다. 다른 한쪽의 산엔 먼저 산에보다 키가 서너 치가량 덜해 보이고 나이도 50이 됐을까 말았을까 한 사내로서 작은 이마하며 작은 귀하며 잦게 꿈벅이는 눈등이 착실하디 착실해 보였다. 그리고 이 산에 또한 하얀 두루마기에 한 손엔 조그만 괴나리 볼을 들고 있었다. 두 산엔 집을 나선 지가 오랜 듯 두루마기 동정이며 옷섭이 고깃고깃 구겨져 있고 오늘도 필시 먼 길을 걸어온 듯 피곤한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이윽고 후미진 커브를 돌아서 조그만 영 기슭에 이르는 때였다. 연화문발 떨어져서 저편 길을 걷고 있던 젊은 사내가 이쪽을 돌아보고 아이고 저 곧 땅거미 들겄어 그랴. 혼잣말처럼 뇌까리고 걸음을 빨리 하였는가 하자 신장로를 가로 건너서 이쪽 사내의 뒤 바툭에 따라서며 노용은 어디까지 가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쪽 키 큰 사내도 걸음을 빨리 하면서 서성리 넘어서 대머리까지 가요. 인형은 어디까지 가시오? 아이고 아직도 50리길이 짱짱하여 그랴. 나는 서성리 밑에 5봉까지 가요. 동행 삼아서 잘 되었어 그랴. 하고 젊은 사낸 동행을 만나 적이 다행한 듯 이놈의 쟤가 산은 작어도 인공시절부터 소문이 흉흉한데 아니오. 여길 지나려면 당초 소름이 쪽쪽 끼쳐서. 그러나 키 큰 사낸 예사 아이고 지금이야 뭐 상관 있간디라오. 하고 그 인형은 어디서 나서서 오시오? 며칠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아들로 면회 갔다가 고막원에서 내려서 차가 없어서 걸어오는 길이요. 아이고 그 나도 거기까지 면회 갔다 오는데. 키 큰 사내가 새삼 젊은 사내를 돌아보고 그리야 어디서 본 듯하요. 그러자 젊은 사내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러고 본께 나도 본 듯하요. 참. 하고 키 큰 사내를 새삼 올려다보았다. 그런 두 산엔 험한 밤길을 앞두고 저기 마음이 놓였다. 삽시에 먼 길을 함께 온 구면의 나그네와 같은 우정이 끓어오름을 느끼면서 이내 또 젊은 사내가 집에 아들은 몇 부대에 가 있습디요? 키 큰 사내가 대답 대신 두루마기를 젖히고 부대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내보였다. 그걸 한참 내려다보고 걷던 젊은 사내가 주춤 걸음을 멈추었는가 하자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도 부대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내보였다. 그걸 본 키 큰 사내가 나룻가에 넌지시 웃음을 머금었다. 공교롭게 소속이 소대까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런 두 산엔 제가끔 마음속으로 아들이 한 소대 아무 분대에 있는 대원 한 사람도 같은 고향 사람인데 어젠가 오늘 자기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더라고 한 말을 생각해내며 젊은 사내가 또 더욱 반갑습니다 하고 봉투를 건넸다. 그러나 키 큰 사낸 이제도 예사 좋겠어 그랴. 그도 부대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두 산엔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끔 또 하나의 기억을 더듬어대고 있었다. 문득 키 큰 사내가 옳지. 가던 그 이튿날
장터거리 팥죽에선가 본 듯하다.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리야, 논산 정거장에서 차 탈 때 그때 본 것 같더라니. 젊은 사내도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런 두 사내는 자기 아들들이 한 부대 한 소대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자기들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사촌과 같은 우정이 솟구침을 느끼면서 영을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슬이 촉촉히 내리기 시작했다. 8월 훗보름달이 넌지시 고개를 들고 소나무 사이로 비쳤다. 영 밑에선 주막집 호롱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윽고 주막 앞에 이르자 키 큰 사내가 어이구 인형, 우리 술 한잔하고 갑시다. 젊은 사내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젊은 사내가 잠자코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아이고, 안주 뭐 있어? 키 큰 사내가 물었다. 어서 오시오. 다 떨어지고 수루매밖에는 없구만이라오. 가야 아무 곳에나 한 잔 주시오. 두 사내는 소주 2잔을 냈다. 오징어에 먹은 소주 기운은 사정없이 올랐다. 자, 인형 한 잔 더 드시오. 네, 난 취합니다. 저희 노용 한 잔 더 드시오. 젊은 사내가 한 손에 병을 들고 곧불을 내밀었다. 키 큰 사내가 손을 젓곤 인형, 참 우리 아들들이 한 부대에 있다니. 무슨 말을 꺼내려다 말고 참 그 인사치 못했어 그리야. 대머리 방죽골소 사는 유재현이요. 엉거주춤 일어서다가 앉자 젊은 사내가 선뜻 일어서서 두루마기를 거머잡고 저는 오복리 삼거리 사는 한유홍이올시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요. 아들들이 한 부대에 있다니 형제간이나 다름없어 그랴. 허다뿐입니까? 우리야 저희들이 죽은들 가죽이나 보겠습니까? 뼈나 만져보겠습니까? 저희들이 부모고 형제간이제. 주막을 나온 젊은 사내는 감개무량하였다. 다음 주막에 가서는 자기가 술을 한 잔 사야겠거니 하면서 어서 방앗골에 가 닿기를 바랐다. 두루마기 속으로 손을 넣어 남은 여비를 재어보았다. 150판이 남아있었다. 아니, 남아있다기보다 가까스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중 100환으론 아내의 고무신을 사고 남은 50판은 애들 과자를 사다 주려고 한 것이다. 에라, 지엄이 씨는 뒷날 사다 주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젊은 사내는 여태 흐뭇한 가슴이 은근히 허전해 옴을 느꼈다. 진날 마른 날 할 것 없이 집신 하나를 끌고 다니면서 흙과 먼지더미 속에서 사는 아내가 아들 면회 간다는 말을 듣고 주머니 속에 모아온 푼돈을 떨어주었다. 신한켤레나 사시느려고 했는데 가서 아이에게 보태 써주란 것이었다. 그걸 짜장 아이에게 덜 써주고 신을 사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재미가 무너져가기 때문이었다. 그럼 아내의 신은 그대로 사고 애들 과자를 사지 말까 하였다. 그러나 닷새 동안이나 압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자식들이 너무도 서운해할 것 같았다. 그리고 50판 가지고는 조이 소주 한 잔씩을 못 나눌 것 같았다. 막걸리라면 모르지만 첫째, 막걸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일이요. 서로 있다손 치더라도 저쪽은 소주를 산 터에 차마 막걸리로는 할 수 있나 하였다. 젊은 사내가 이러고 가는 동안 키 큰 사내는 자기가 먼저 술을 산 것이 잠옷 호기스럽고 만족해서 길을 걷다 말고 의젓이 나룻을 쓰다듬었다. 다음 주막에 가서도 자기가 사야겠거니 하면서 그 역시 어서 방앗골에 가 닿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마음이 한층 흐뭇할 것 같았다. 두루마기 속으로 손을 넣어 여비를 재어보았다. 300헌이 남아있었다. 이 돈으로 서정리 가서 하룻밤 쉬어가면 똑 알맞겠는데 하면서 그러나 입안으론 대장부 보장이라니. 속으로 내깔인 말이 어느새 소리를 띠고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호주머니를 더듬던 젊은 사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달아오른 열을 식히려는 듯이 연방 입안으로 내가 사야지 하고 뇌까렸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두 산엔 둥실하게 떠오른 달빛과
숲속에서 잦게 울어대는 가을 벌레의 울음소리에 발길이 한결 가벼웠다. 문득 젊은 사내가 노영 하고 저쪽에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번 면회 갔다 오다 들은 이야기 하나 할게라오? 그럽시다. 아이고 참 전쟁통이라더니 별일이 다 있습디다 그리야. 한 군인이 휴가에 왔다가 진작부터 말이 있던 큰애기하고 혼산날을 받아놓고 갔던 갑습디다. 그리 혼숙감을 뜬다, 술을 빚는다, 떡살을 담근다, 청첩을 한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갑습디다. 그런데 결혼 안날이 되어도 신랑이 안 오더랍니다. 이렇다는 전부 한 장도 없더랍니다. 신랑 집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밤을 꼬박들 새웠던 갑습디다. 그래도 어디가 오요? 아이고 저런이라니. 다음날 아침때가 되어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도 체일은 쳐놓고 손님을 받던 갑습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오겠지 하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오기만 오면 금방 차에 싣고 신부집으로 쫓아가려고 친척이다 우인 대표들이 정거장에까지 차를 대놓고 신부집에서는 신부 큰옷까지 입혀놓고 기다리던 갑습디다. 아는 데만 같으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신랑을 데려오겠는데 천생 군대라. 주소를 똑똑히 알겠습니까? 전보를 내 맘같이 쳐보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여간 거기 온 손님들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나절 쉴참 때가 되어서랍니다. 우체부가 웬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 우한히 달려들어 까보니까 한창 흥을 돋우는데 키 큰 사내가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인형 여기서 한 잔 더 하고 갑시다. 어느새 방앗골 주막에 와닿은 것이었다. 순간 젊은 사내가 아차하였다. 방앗골에 와닿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자기 입에서 나왔어야 할 말이 또 저쪽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서운하였다. 그러나 돈만은 꼭 자기가 치러야겠거니 하고 다시 한번 속으로 다졌다. 키 큰 사내는 이번 또한 자기가 먼저 청하면서 들어선 것이 잠옷 흡족해 주인 술 한 잔 주시오. 두 사내는 여기서도 소주 2곳부씩을 먹었다. 바야흐로 얼굴이 활활 타오른 듯했다. 그런 가운데도 이번 술값을 내가 내야겠다는 기분들은 술 취한 열을 따라 흥겹게 높아갔다. 먼저 잔을 낸 키 큰 사내가 나루 끝에 엉긴 술방울을 닦고 손을 두루마기 속으로 가져갔다. 그걸 본 젊은 사내가 남은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곤 손을 호주머니 속으로 가져갔는데 재빨리 자기가 먼저 술값을 내야겠다고 했는데 저쪽 사내의 두루마기로 들어간 손이 곰방대와 쌈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자기도 어느새 지갑이 아니라 쌈지를 내고 있었다. 쌈지를 냈다고 깨달은 순간 짜장 지갑을 내야겠거니 하고 손은 다시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또 지갑이 아니라 담배 말아 피울 종이를 더듬고 있었다. 이윽고 키 큰 사내가 곰방대를 톡톡 털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는가 하자 100환짜리 한 장을 썩 내밀며 아주머니 술값 예 있어. 어서 받으란 듯이 손을 내밀자 젊은 사내가 한 손으로 가로막으며 아니 노영 너 두시오. 예 있어 아주머니. 그 돈 놔두고 여기 받으시오. 하면서도 호주머니로 간 손은 지갑을 선뜻 못 내고 있었다. 아이고 웬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것 좀 누가 낸들 상관이 있겠소. 아들들이 그렇게 함께 있다니 반갑소. 키 큰 사내가 손을 저었다. 겨우 호주머니 입밖에까지 나온 젊은 사내의 지갑이 도로 들어갔다. 그런 젊은 사내는 한층 죄송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아내의 신과 아이들 과자 봉지는 살 수 있다는 기쁨에서 마음은 더욱 흥겹게 물결쳤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대 이래서는 안 된대 하고 수없이 뇌까렸다. 다음 오봉리 갈림길에 가서만은 단 한 잔이라도 꼭 자기가 대접해야겠거니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져먹었다. 돈까지 자기가 치른 키 큰 사내는 적이 호기스러웠다. 그리고 만족했다. 의젓이 나루 끝을 비비적이면서 네, 대장부 보장이라니. 그거 조금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나. 입안말을 중얼이었다.
다음 오복리 갈림길에 가서도 마지막 한 잔씩 더 나누리라 하였다. 인형, 어서 그 이야기나 들으면서 갑시다. 노용, 참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웬 그런 말씀을. 어서 하던 이야기나 들읍시다. 아이 그래 그 우완히 달려들어 편지를 까볼게. 젊은 사는 술로에 가뜩이나 가빠진 숨을 내쉬고 헤헤 참 무슨 부대 이동 관계로 한 달 내론 못 오겠다고 했더라나요. 어이구, 저런이라니. 노영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 집에서 별 수 없다고 친척이다 우인 대표들이 나서서 차를 몰고 신부집으로 갔던갑습디다. 가서는 편지를 내놓고 사실이 여코여코 되었으니 신부를 주겠느냐 못 주겠느냐 하고 단판을 지었던갑습디다. 아이고, 저런 맹랑한 일이라니. 그래도 신부집에서는 딸을 그렇게 얼른 내줄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아이고 그래 큰애기를 내놓으라느니 못 주겠다느니 한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입디다. 허다 못해서 종말엔 직접 신부의 의사를 듣기로 했던갑습디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 신부가 두 말 없이 치맛자락을 여며잡고 차에 오르더랍니다. 참 인형 이야기가 나왔을게 말이지. 나도 실은 자식놈이 장가든지 사흘 만에 소집영장을 받고 나갔소. 항상 어린 자부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번에 데리고 가서 자부는 한 며칠 더 쉬어오라 하고 왔소. 하곤 혼잣말처럼 거뜨 남달리 독자가 됐소. 긴 한숨을 내쉬면서 새삼스레 나룻을 쓰다듬었다. 마치 나룻이 어느덧 이렇게 새기 시작한 것도 그 외아들 때문이란 듯. 에이구, 모두가 시국 탓이오 그랴. 두 사내는 여태까지 술 취한 기분과는 달리 제가끔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걸었다. 잠시 후 갈림길에 와 닿았다. 주막을 저만큼 앞두고 젊은 사내가 노용 여기서 마저 한 잔 더 하고 갈립시다. 키 큰 사내의 앞을 질러서 주막으로 들어갔다. 술값도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치러야겠거니 하면서 그럽시다. 키 큰 사내가 나직이 응수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술 있지요? 젊은 사내가 말했다. 소주하고 막걸리 있어. 막걸리 한 잔 주시오. 곧 입 밖에까지 내뱉으려다 말고 키 큰 사내를 향해 노용 무슨 술 들랍니까?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다니. 저쪽 구미에 맞춰서 사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 이왕이면 소주 합시다 그랴. 키 큰 사내가 말하고 여기 소주 한 업 주시오. 콧불을 내밀었다. 젊은 사내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가 먼저 소주를 따르라고 할 걸 하면서 그럼 소주 한 잔씩 따시오. 그러나 이제 어지간히 취해서 소주를 든데도 한 잔씩밖엔 못 들 것 같았다. 남은 백환으로 아내의 고무신만은 살 수 있으리란 기쁨이 그대로 물결쳤다. 키 큰 사내가 잔을 냈다. 자, 한 잔만 더 드시오. 젊은 사내가 자기의 딴 잔을 들지 않고 그대로 권했다. 아니 취하요. 나는 아직도 좀 가야겠는데 인형이나 드시오. 키 큰 사내가 손과 함께 머리를 저었다. 젊은 사내가 잔을 곧 비우고 술값을 치르려는데 키 큰 사내의 두루마기로 간 손이 어느새 지갑을 내고 있었다. 젊은 사내가 딸던 잔을 멈추고 손을 호주머니 속으로 가져가며 노용 거기 넣어두시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걔 놔두고 여기 받으시오. 여기 있소. 다른 한 손으로 키 큰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젊은 사내의 호주머니로 간 손이 나오기도 전에 키 큰 사내의 돈이 어느새 주인 손으로 건너갔다. 아이고 거긴 넣으시래도 번번이 이래서야. 서먹한 웃음을 지으며 키 큰 사내의 손을 놓았다. 거스름돈을 받고 난 키 큰 사내가
거점 누가 낸들 상관 있어. 아들들이 한 부대에 가 있다니 형제간이나 다름없어 그랴. 아이고 참 번번이 이래서야 한사큰 넣어두시래도. 그런 젊은 사내의 눈앞에 사뭇 기뻐할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